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차도로 구독자 여러분 중에 프로레슬링 팬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티튜드 시대 때의 프로레슬링을 가장 좋아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략 6년 정도 이어진 시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WWE의 전성기이자 황금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애티튜드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프로레슬링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한 쇼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물론 그전에도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성인을 타깃으로 한 세그먼트도 있긴 했지만 애티튜드야말로 본격적으로 성인 팬들을 위한 프로레슬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소개한 무기를 이용하는 하드코어 레슬링의 레전드 믹 폴리도 바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올랐으니 시기가 잘 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폭력과 선정성을 극대화하고 자극적인 컨텐츠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WWE. 실제로 이 시기에 탄생한 스타들은 지금까지도 당대 최고의 스타로 손꼽히고 있는 인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더 락,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트리플 H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트리플 H는 사실 1992년부터 현역 레슬러로 활동했고 2019년인 지금도 WWE에서 경영도 하고 가끔 직접 레슬링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트리플 H는 2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레슬링을 하고 방송에 출연한 만큼 그의 스토리는 이번 편에서 한 번에 전부 다룰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 저 차도르가 트리플 H의 팬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의 커리어 하이라이트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명 폴 마이클 레베스크. 트리플 H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프로레슬러는 1969년 7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트리플 H는 만 14살이란 어린 나이 때부터 보디빌딩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레슬러들처럼 멋있어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88년 그는 만 19살에 미스터 티네이지 뉴 햄셔라는 10대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합니다. 성인이 된 트리플 H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세계 챔피언 파워리프터인 테드 아시리 선수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당시 테드는 현 WWE, 구 WWF에서 일하고 있어 트리플 H를 레슬링 학원과 연결시켜줍니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한 트리플 H는 1994년까지 소규모 단체를 돌아다니며 경기를 치르다가 WCW와 1년 계약을 합니다. 당시 그는 트리플 H가 아니라 테러 라이징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그는 기믹을 바꿉니다. 자신의 실제 성인 레베스크를 그대로 사용하죠. 장폴 레베스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레베스크라는 이름이 프랑스풍이기 때문에 프랑스 발음으로 영어를 하는 등 그는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죠. 트리플 H의 가장 유명한 기술이자 그의 피니셔인 페디그리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참고로 페디그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혈통이란 뜻이며 당시 트리플 H의 캐릭터는 귀족 냄새를 풀풀 풍기는 프랑스 귀공자 레슬러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피니셔의 이름으로도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WCW는 트리플 H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트리플 H는 이를 거절하고 1995년에 드디어 평생 몸을 담았다고 해도 무방하죠. WWE와 계약합니다. 그는 헌터 허스트 햄슬리라는 이름으로 데뷔하죠. HHH.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트리플 H가 탄생합니다. 당시 트리플 H는 숀 마이클스, 스콧 홀, 케빈 내쉬, 숀 월트맨, 그리고 저스틴 크레디블과 함께 더 클릭이라는 그룹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백스테이지에서 대본을 쓰는 작가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했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만큼 본래 트리플 H는 1996년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를 우승하고 본격적으로 푸시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4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생방송 행사에서 일이 터지고 맙니다. 당시 클릭의 멤버였던 내쉬와 홀은 WWE의 가장 큰 라이벌 업체였던 WCW와 계약서를 사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마이클스와 내쉬의 케이지 매치가 끝나고 마이클스, 내쉬, 홀, 그리고 트리플 H가 모두 링 위로 올라와 같이 껴안고 서로 손을 들어 올려줍니다. 문제는 이 4명의 절친은 스토리상 얽히고 설킨 적군이었던 만큼
팬들은 갑자기 급친해진 4명의 모습에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당시 프로레슬링 업계는 레슬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때라 이 사건으로 프로레슬링에 각본이 있다는 사실이 살짝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빈스 맥마흔 사장은 4명이 굿바이 세라모니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이를 허락해줬지만 설마 이렇게 대놓고 할지는 몰랐었다고 했죠. WWE는 이 사건에 참여했던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했지만 이 중 2명인 내시와 홀은 회사를 이미 떠나버려서 혼낼 수 없었고 숀 마이클스는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기 때문에 WWE에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운이 없던 트리플 H는 혼자서 징계를 받고 5개월 동안 인지도가 낮은 선수와 매치만 할 수밖에 없었죠. 예정되어 있던 1996년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 우승 시나리오도 모조리 취소되고 스티브 오스틴이 대신 푸시를 받게 됩니다. 위 사건으로 출세가 1년 밀린 트리플 H는 1997년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슬러 맨카인드를 쓰러뜨리고 우승합니다. 그리고 트리플 H는 숀 마이클스, 햄실리, 차이나 그리고 릭 루드와 The Generation X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WWE는 성인을 타깃으로 마케팅하고 이들은 개그우먼 장도연 씨의 Y춤과 매우 비슷한 동작을 남발하며 상대방과 관객을 도발했습니다. 자신의 사타구니를 향해 양손을 내리치는 모션을 취하며 Suck it, 말 그대로 이거나 먹어라 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킵니다. 차도르는 본래 격투기 채널이니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존 존스 선수가 다니엘 코미어 선수와 UFC 182에서 싸웠을 때 그를 모욕하기 위해 사용한 그 동작입니다. 그리고 숀 마이클스 선수는 각본이 아닌 실제로 허리 부상을 당해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트리플 H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유명한 영화배우인 더 락 선수와 트리플 H의 라이벌 구도가 시작되죠. 이들은 서머슬램에서 레더 매치로 싸우고 트리플 H가 이기면서 인터컨티넨탈 선수로 등극합니다. 이들의 케미는 너무나도 잘 맞았는지 수년간 두 선수의 라이벌 구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트리플 H는 2000년 레슬매니아에서 더 락을 꺾으면서 챔피언 벨트를 지키지만 바로 백래시에서 더 락에게 패하면서 그대로 벨트를 빼앗깁니다. 더 락과 스토리가 끝난 이후 트리플 H는 크리스 제리코, 커트 앵글, 스티브 오스틴 그리고 언더테이커와의 스토리를 거쳐가며 그의 인지도는 더욱 거세집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트리플 H는 WWE의 회장인 빈스 막마흔의 친딸인 스테파니 막마흔과 결혼하며 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트리플 H는 릭 플레이어, 랜디 오턴 그리고 한때 종합격투기에 도전했던 바티스타 선수와 함께 에볼루션이라는 팀을 만듭니다. 2003년과 2004년이 이 4명의 전성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들은 어마어마했죠. 이후 숀 마이클스와 트리플 H의 관계는 스토리상 틀어지고 레슬매니아 20에서 트리플 H, 숀 마이클스 그리고 크리스 베노아 선수는 1대1대1 매치인 트리플 트레트 매치에서 베노아 선수에게 패배하여 벨트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6년 6월 숀 마이클스와 트리플 H는 깜짝 놀랄만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로 디제너레이션 X가 복귀한 것이죠. 2006년 언포기븐에서 디제너레이션 X는 막마흔 부자와 빅쇼를 헬인의 셀 매치에서 꺾으면서 관객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경기 도중 빈스 회장님의 얼굴은 빅쇼의 엉덩이에 문대지는 등 상당히 사이다스러운 퍼포먼스도 하죠. 야, 이 사람 진짜 천재입니다. 관객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트리플 H가 슬래지 해머로 맥마흔 회장님의 어깨를 강타하고 숀 마이클스가 회장님 앞면에 피니셔인 스위치인 뮤직을 사용하여 경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트리플 H는 수차례 챔피언도 하고 슈퍼스타들과 라이벌 구도를 그리는 등 WWE의 간판 스타이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슬러가 됩니다. 말 그대로 WWE의 기둥이 되었다고 봐도 될 만큼 크게 성장했죠. 그리고 2011년 7월부터 트리플 H는 장인 어르신인 빈스 맥마흔 회장님의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되었다며 자신이 WWE의 COO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트리플 H는 COO의 자리를 걸고 매치를 하는 등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갔죠. 그는 현재까지 WWE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네임밸류가 살짝 낮은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브랜드인 NXT를 만들기도 합니다.
프로레슬링 골수 팬들은 트리플 H의 경영 철학과 NXT를 키운 노고를 보고 프로레슬링계의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팬들은 빨리 맥마흔 회장이 은퇴하고 트리플 H가 WWE 회장이 되어야 레슬링계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실제로 트리플 H는 단순한 프로레슬러가 아닌 비즈니스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부턴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본격적으로 WWE 스토리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또한 트리플 H는 악역을 많이 해서 스토리상으로는 이미지가 안 좋지만 2014년에는 8살 암 환자 코너 마이클렉 어린이에게 치료 비용을 전달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너 어린이는 8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트리플 H는 WWE로부터 연봉을 대충 1년에 한국 돈으로 15억 원을 받고 있으며 WWE 주식도 15억 원어치 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텔레비전을 통해 프로레슬러처럼 강인한 남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꾼 어린이는 커서 세계 최대 프로레슬링 회사의 간판 스타이자 경영인으로 등극합니다. 야, 참으로 멋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프로레슬링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 준비하겠사오니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